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한반도 인근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양식어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대응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국립수산과학원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폭염이 계속돼 연안을 중심으로 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올해는 이 같은 고수온이 지난해보다 더 빠른 시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고수온이 지속되면 육상수조 양식에서는 넙치와 전복이, 해상 가두리 양식에서는 조피볼락과 전복 등에서 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어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여수시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TF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안전총괄과와 노인장애인과, 보건사업과 등 3개 부서 공무원으로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해 무더위 쉼터의 냉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노인시설 270여 곳에 다음 달까지 월 20만 원의 냉방비와 생수 등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멸치 금어기가 끝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멸치잡이가 시작됐는데요. 멸치를 잡는 권현망과 선망 어민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멸치 어획량까지 줄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한창 멸치잡이에 분주할 선망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계량 그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조업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이 조류나 해역에 맞게끔 조업을 할 수 있게끔 어구 개선을 8년 동안 해왔습니다. 써왔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저희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서 죽으라는 법밖에 안 됩니다. 대표적인 멸치잡이 업종인 권현망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속이 눈에 띄게 늘면서 조업을 일찍 접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7월, 8월 이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계속 그 단속 때문에 거의 반 정도밖에 조업 시간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업종이 조업에 타격을 입은 건 다름 아닌 양측의 갈등 때문. 권현망은 선망이 불법 어구를 사용한다며 반대로 선망은 권현망이 혼액과 남액을 일삼고 있다며 해경과 지자체 등에 서로를 단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어민들의 고발과 감시가 일상화되면서 하루 평균 3만 상자에 달했던 멸치 위판량도 2만 상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170억 정도 입하를 했는데 현재는 물량이 좀 줄어서 30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해가 갈수록 깊어지는 갈등과 반목에 행정력은 쓸데없이 낭비되고 지역 주력 산업까지 침체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수산당국은 어민들 스스로가 해결할 문제라며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95톤급 기선 저인망 어선과 24톤급 화물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선 선원 36살 김모 씨가 넘어지면서 목부 위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저인망 어선 선체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해경은 야간 항해를 하던 두 선박이 서로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민선치유기 행정과 관련해 주민 제안 사업을 접수합니다. 광양시는 민선치유기 행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 제안 사업을 각 읍면동과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주민 제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됩니다. 민중당이 북한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 정당 교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5월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에 교류를 제안하는 등 협의를 이어온 결과 오는 20일 중국 심양에서 양당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토론회와 친선 등반대회 등을 의제로 실무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전남도당은 또 이번 만남을 통해 남북정당 교류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광주에서 60대 할머니가 도박비 때문에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비극이 벌어졌는데 문제의 도박장은 그 뒤로도 계속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화투짝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도박 현장. 가방에는 1,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가 수북합니다. 61살 이모 씨는 식당을 하면서 알게 된 기초수급자 할머니들에게 재미로 화투를 치자며 참가비 1,000원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이 씨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곳에 월세를 얻어 기초수급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할머니들이 모였는데 나중에는 기초수급비 입금 통장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빠져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나요, 낮에. 그랬더니 이제 7시 넘어서 왔을 거예요. 할머니들이랑 여자랑 데리고 와던데. 지난 3월에는 이 도박판에서 83살 우모 할머니에게 돈 50만 원을 빌렸다가 빚독촉을 받은 69살 손모 할머니가 우 씨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고 있던 손모 할머니를 설득해 도박장 정보를 얻었습니다. 수사 결과 살인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할머니 도박판은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도박을 한 기초수급자 할머니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 원대 투자를 밝힌 여수 경도 관광개발 변경 심의가 연기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던 경도개발계획 변경안의 안건 상정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도개발 변경안에 포함된 1,000억 원 규모의 경도 연륙교 건설 계획도 오는 10월 열릴 4분기 심의에서 재결정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경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학교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다른 학교들도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일제 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 교육청은 51개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인쇄실에 누가 드나드는지 확인조차 쉽지 않은 학교가 태반이었습니다. CCTV가 목도를 비추고 있는 경우가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 일부 학교는 인쇄실에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았고 복사기나 인쇄기에 로그인 기록이 남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국장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강도롭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이번 사건 때문에 해당 학교 학생들이 입시에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대학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경기라고 비판하며 광주시 교육감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감님께서 직접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편 경찰은 시험 문제를 건네받은 학생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유출 사실을 알았는지와 언제부터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제8대 고흥군 의회가 첫 임시회에서 고흥군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례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최근 제8대 군의회 첫 임시회에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신설되는 국정혁신단 등 일부 기구의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깊이 있게 조례안을 검토한 다음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쯤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은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군민 화합과 소통 행정 등을 기치로 본청 1개과를 폐지하고 5개과를 신설하는 등 전체적으로 21개의 실과소를 22개로 개편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을 군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로 개설 유지 인센티브 구간을 기존 유럽과 미주 동안, 대양주 등 전략 항로 외에도 미주 서안과 동남아, 동북아 항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로 개설 유지 인센티브는 1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대구는 열대야가 8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강릉은 일주일 동안 열대야가 이어지다가 오늘은 쉬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햇살에 비추면서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7.1도, 광주 26.1도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과 강릉은 23.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 34도로 어제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고요.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출근길에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햇살이 강해서 자외선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존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곳곳은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부산과 울산, 경남지방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춘천 35도, 대구와 포항 37도, 전주 3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에서 35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고요.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